분석하고 좀 저는 달리 보는 게요. 호남 경선인데 이재명이가 1등을 했지만 진짜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호남 경선을. 첫째는요. 가장 호남이 중요한 게요. 바로 말도 안 되는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조한 투표율. 이거는요. 이재명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채 뒤흔든다.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헌법에 어디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이나 어디 봐도 보통은 재적 얼마 출석에 얼마 찬성 이런 거 넣죠. 그럼 넣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무리 작아도 재적 3분의 1은 넘어야 뭔가 좀 정당성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과반이고 원칙은. 그 다음에 진짜 대통령 탄핵이나 중요한 거는 3분이 재적 3분이 돼 있고요. 보통은 재적 과반이고요. 아주 중요한 거는 재적 3분이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 재적 3분위는 넘어야 뭐가 의결했다 정당성이 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0% 초반이다. 전라북도 전북 투표율 20.28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남 23.17 그리고 광주가 25.29 이게 뭡니까? 20% 초반대 20% 초반대만 투표하러 왔다. 투표한 80%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재명이를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재명이 왜 찍을 놈이 없으니까 찍으러 안 가는데 이재명을 진짜 지지하면 찍으러 안 가겠습니까? 한 표 찍으러 안 가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 투표율은 48이죠. 48. 근데 그것도 김기현때는 55였죠. 근데 호남의 투표율이 20% 초반 이거는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재명이가 저 안동에 경북 안동 출신의 아버지가 도리짓고 대한하게 도박해서 야반도를 했는데 주민도 돈 티묻고 근데 호남이 이재명이를 민주운동을 인정하겠습니까? 아이 일배라고 했잖아. 연설할 때도 이재명이도 자기 그랬잖아. 옛날인데 일배라고 비난받다가 호남이 산을 짓다고 진짜 호남은요 이재명이를 진짜 이상한 일배나 아니면 민주운동의 적자로 아예 인정 안 하더라고요. 이재명이를 제가 호남 오늘 점심도 되고 호남 변호사들하고 밥 먹었는데 이재명이를 맹비난하더라고. 호남에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인데 이재명이가 민주운동을 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역연구를 떠나서 호남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밀어주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게 저는 이번에 가장 이재명한테 뼈 아픈 거는 투표율이 20% 초반은 아예 이재명 최대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런 게 투표율이다. 이게 첫째 뼈 아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재명한테 호남이 두 번째 중요한 충격적인 거는 바로 구대명이 무너졌다는 거죠. 구대명. 이재명에게 어디 가도 90%. 그래서 이제는 의대명이가 아니고 근데 90% 이상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거는 이제 구대명이다. 구대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거는 이제 86% 한 80% 중반. 호남에서 받은 게 8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에서 받은 게 중반도 안 되네. 받은 게 광주에 83.6에 전라남도 82.48 그 다음에 전북은 84.79 전북에 80% 초반밖에 못 받았다. 야 투표율은 20% 초반인데 그 중에 그나마도 득표율 그나마도 지지는 80% 초반이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도 20%밖에 안 되는데 투표한 사람 중에도 80%밖에 이재명을 지지 안 했다. 이게 충격지 아닙니까? 구대명이 무너졌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 90 넘었는데 호남에 오면서 이제 86%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90%는 어렵다 보는 거죠. 현재 누적이 86.97이에요. 86.97. 그러면 이게 구대명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뼈 아픈
이런 데 그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그 광주시당위원장 이거는 그 뭐 이재명이 가장 아끼는 최측근 강위원하고요. 강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변호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위원보다는 측근이 아닌데 양부남이라고 있잖아요. 물론 이재명이 뭐 법률자문 하니까 현역이니까 양부남도 뭐 친명은 맞죠. 그렇지만 친명은 강위원인데 특보. 근데 이자가 이제 궁금하댔는데 더블 스코어를 졌네요. 이길 것처럼 이게 팽팽했는데 양부남이 간데 65.85. 그 다음에 그 감위원이는 34.15. 이것도 근데 이재명으로서는 좀 이게 뼈아플 수 있는 감위원이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 호남에서 근데 저조한 투표율. 그리고 근데 쿠데메이 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른 지역보다 80% 초반 득표율. 그 다음에 가장 최측근 진명 감위원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를 정도. 이런 거는 그 뼈아픈 대목이다. 물론 근데 이재명이가 뭐 광주에서 얻은 것도 있죠. 이재명이가 막 억지로 밀어준 대표적으로 근데 김민석이가 근데 올랐었죠. 누적으로. 김민석이가 근데 누적으로 1위로 올라선 거예요. 1위로. 그 다음에 전북의 아들, 전북의 고향이라고 한준호가 내 선전애가 전체 3위로 올랐었고요. 3위로. 그 다음에 광주의 유일하게 현역 민영배라고 있잖아. 민영배. 이자가 내 선전에서 5등으로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된. 근데 뭐 수도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민영배는 역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밀어준 김민석, 한준호. 이자들은 이거 좀 선전했다. 뭐 그거 하나는 이게 위안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호남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구나. 호남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구나. 호남이 이재명을 민주화의 적자로 인정하지 않구나. 이걸 확인한 거는 선이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다이 이재명으로서는요. 뭐 요즘 올림픽에 또 우리 선전하면서 관심도 없고 뭐 투표를 저조하고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로 뛰어다니는 거죠. 실제 뭐 국민들이 큰 관심이 다 있나요? 근데 요거 핑계 대고 뭐 법카도 지금 수원지검에 법카도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요 8월 18일 끝나면 또 이게 바로 수사들이 법인카드부터 쪼개기 후원금 들어오시오. 저희들이 수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수사 끝나면 9월달에 위정조사와 선거법이 종결되면서 선거가 이어지고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번에 당대표에 연임해봤자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봤자 큰 문제는 크게 얻는 게 없다. 오히려 상처뿐이다. 상처뿐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저조한 게 투표율로 이게 봤자 만약에 얼마나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걸 뭐 모래 위에 싼 승이죠. 와르르게 바로 그냥 사법 미스가 하나만 되면 무너져버리는 이런 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뭐 일국처제 쌓았다 해서 뭐 철옹성처럼 보이도요. 무너지는 게 뭐 순간입니다. 우리가 뭐 콘크리트 아파트도 철근 조금 부족하면 확 무너지는데 이재명처럼 모래성 위에 특히 호남이 이재명을 인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의 승주 호남이 이재명이 이번에 저는 연임해봤자 정말 아슬아슬하게 모래 위에 쌓은 내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또다시 거부권 행사 절차가 시작됐군요. 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모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송사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 의결 정득수를 4인으로 늘리는 등 내용이 추가된 법안입니다. 한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 등을 재차 강조하며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고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야당 측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